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재용님께 부탁을 드려서 마련한 자리고, 제가 그동안 재용님과 코나투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고 호기심이 갔던 이야기들을 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바라건대 어떤 코나투스의 부족장으로서 존재가 아니라 인간 송재용으로서 좀 자신의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 카메라는 저기 있지만 진짜 대화하는 것처럼 하려고 좀 옆으로 돌릴게요. 저도 아니, 좋습니다. 편하시면. 사실 제가 처음에 이걸 요청을 드리는 게, 사실 나 자신의 생각과 그런 경험들을 나누는 게 코나투스의 어떤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그 진수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그 진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저에게 사실이었던 어떤 이야기들을 최대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엄청 조금 텐션 있게 좀 긴장감 있게 지내는 것 같아요. 좀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1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여전히 코나투스 일에 대해서 뭔가 마음을 다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좀 더 이제 공간도 두 번째 공간도 생기고 그러면서 또 같이 함께 해주시는 성섭님이랑 추랭님도 생기면서 좀 제가 심적인 그런 뭔가 무게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성섭이나 추랭이 저에게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닌데도 혼자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고정 비용도 1호점만 할 때랑 비교해서 두세 배가 늘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뭔가 실질적인 우리들의 일, 실질적인 수익과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수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 출퇴근 시간부터 일을 할 때의 태도, 그런 적극성,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섭님이나 추랭님에게 엄청 뭔가 일적인 태도나 방식이나 마인드에 대해서 제가 지적, 충고나 조언, 평가랑 판단을 하게 됐고, 근데 제가 그걸 하는 입장에서도 제가 그걸 결국 잘 지켜야 그게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내고자 스스로의 몸의 컨디션이나 마음의 컨디션을 잘 통제, 잘 구슬리려고 그런 의미에서 엄청 긴장감 있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거의 회사원처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일하고 그런 것들을 진짜 좀 어찌 보면 타이트하게, 스트릭트하게 지내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쭉 그런 현재 요즘 긴장감 있는 네. 상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현재 상태가? 현재 상태가 막 어제 밤에도 여자친구랑 같이 있으면서 뭔가 갑자기 그제 밤이었다. 갑자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든다고, 뭔가 버겁다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명 그런 긴장감이 있다는 거는 텐션? 무겁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응당 짊어져야 하는 걸 내가 그때에 맞게 짊어지고 있다 라는 느낌의 긴장감인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말하면서도 좀 담담한 것 같아요. 버겁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이 코나투스라는 것이 좀 더 문화가 더 꽃피우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내가 하려고, 혹은 성석과 추랭과 함께 그런 것들을 나아가려고 때에 맞게 뭔가를 쥐고 있다. 그래서 긴장감이 든다. 그래서 담담하고 겸허한 느낌이지만 부담되는 것도 여전히 사실이다.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네요. 네.
조금은 복잡하면서 미묘한 감정이 느껴지네요. 그러면 저는 그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다른 때가 왔다, 이 시기가 왔다, 이런 걸 좀 느낀 계기도 있으셨을까요? 네, 뭔가 아무래도 이거 실질적인 실물적인 2호점도 제일 컸고, 그다음 지금 함께 일하는, 지금 저희 옆방에서 일하고 있는 성섭님이라는 존재도 있고, 또 출행이라는 존재도 있고, 1호점 1년 전에 혼자서 할 때는 그냥 늘 혼자였거든요. 혼자서 뭔가 끙끙 앓고 끙끙 시도하고 기쁘고 슬프고 뭐 했는데, 이제는 그 과정에서 진짜 실물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게 확 느끼게 해주는 계기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것과 관해서도 또 이제 본 주제에 넘어가서 더 깊게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대강의 플로우를 조금 짜왔는데, 우선 처음에 이제 시작은 코나투스의 정말 퓨어 슬로건이죠. 나로 살아가는 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시작을 하고 싶어요. 이제 재용님에게, 네. 부족장이 아닌 인간 송지용에게 나로 살아간다는 건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엄청 부족장 코나투스를 벗어나서 생각해 본 적이 이제 2년 가까이 안 해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생소하기도 한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2년 전으로 그냥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있기 전에 그냥 제 생각이 나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라는 질문이신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에 대해서. 엄청 저는 20살 이제 대학생 그때부터 뭔가 좀 잘 살고 싶다, 세상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좀 내 방식대로 내 것을 살아내고 싶다라는 그런 희망과 꿈들과 환상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엄청 불가능하겠구나라는 거를 많이 깨닫게 됐었는데, 20살 초중반에. 그래서 방황 아닌 방황도 많이 했었고, 대학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적셔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학도 그냥 취업 사관학교에 불과하고, 그 대학에서 함께 다니는 학생들, 친구들, 선배들도 그냥 다 경주마인 거예요. 속력만 높이려는 경주마.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길이 없다. 근데 길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길이라 함은 어떻게 보면 나로 살아가려는 길이겠죠. 뭔가 해야 돼서 하는 일, 그런 거 말고 진짜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들. 근데 그게 사실 그 당시에도 딱히 뭔지 몰랐어요. 뭔가 당장 좋아하는 게 뭐지? 뭘 하면서 살고 싶어 하면 뭐 게임, 술, 여자, 막 이런 엄청 말초적이고 순간적인 즉흥적인 이런 것들만 떠오르지. 그럼 그걸로 내가 뭐 직업이나 일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나? 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 말초적인 것들로. 그래서 참 엄청 당혹스럽기도 하고, 근데 학교 그 제도권을 따라가는 거는 안 내키는 거죠. 적어도 여기는 아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는 아니다. 그래서 이 여기를 벗어나고자 하니까 주변에서는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서 뭐 먹고 살 건데, 그런 현실적인 잣대들을 밀어붙이니까 저도 이제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도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 나로 살아가는 힘이라는 건 결국 저의 방식으로는 아까 딱 말한 대로 여긴 적어도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명확히 느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 대부분의 사람은 이건 다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거든요. 여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지금 이 회사 생활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딱히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살아가야지, 이런 느낌으로 좀 타협 절충하면서 살아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좀 절충의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냥 그건 확실했잖아요. 여긴 아니다. 지금 이거 그냥 이 길 따라가는 거는 명확히 아니라는 건 안다 라는 거에서 그냥 그 길을 멈춰버렸어요. 그게 저에게는 대학교 3학년 1학기 때 학교를 그만둔 일이었고, 그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만두고 나면 알게 되겠지. 그걸 알아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항상 뭔가 선조치 후보고라고 하나? 그 군대에서 하는 거 먼저 총 쏘고 그 다음 보고해라, 적을 발견하면. 뭔가 이런 것처럼 사실 나로 살아간다는 것, 주체성을 가지고 뭔가 내가 어떤 일들을 끌어나간다는 거는 뭔가 계획이 완벽하고 아이디어가 너무 풍부하고 뭔가 뭐가 다 풍부하고 완벽해서 한다라기보다 어렴풋하고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 어둠 속을 한번 내딛어 보는 게 뭔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나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제가 만난 한국에서 대부분은 그 어둠 속을 걷는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 좋다기보다 현실적인 잣대가 너무 강하게 작용하니까 어둠 속보다는 남들이 이미 걸어져서 밝혀져 있는 길, 근데 아닌 것 같은 길, 근데 적어도 밝혀져 있다, 거기서 많이 위안을 얻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하여튼 나로 살아간다 하면 결국에는 그냥 네, 마음 따라서 사는 건데, 그 마음 따라 사는 게 일단 뭔가 아닌 것 같으면 멈춰보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이나 대안이 있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해외에서 갭이어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잖아요. 갭이어라고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정도를 당연하게 그냥 멈췄다가 전혀 내 전공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전혀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그냥 1년을 조금 한가하게 보내는 시간이 좀 허용되는 그런 문화인 것 같은데, 갭이어라는 개념이 그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지 않나? 그 어둠 속을 밝히는 것에 있어서 네, 결국 헤매고 방황해야 되는 게 좀 필수적인 것 같아요. 저도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갔던 부분이 뭔가 내가 이거다 하는 부분은 사실 찾기 힘든데 이건 진짜 아니다 하는 부분은 정말 딱 캐치가 되거든요. 맞아요. 사실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럴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게 내가 아니다 라고 왔을 때 바로 좀 그렇게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었던 재웅님만의 어떤 것이 있었다면 그 이유가 좀 뭐였을까요? 저도 막 바로 단번에 결정하게 된 건 아니었거든요. 학교를 그만둔다는 거. 나름 한 2, 3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뭔가 고민 시작, 이걸 뭐 탁탁 끊을 수는 없겠지만 뭔가 이건 아니다라는 느낌을 꽤 오랜 시간 동안 대학 시절 동안 머금었던 것 같고, 뭐 20살부터 26, 7까지 그러던 와중에 그걸 결정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뭔가 뭐 다양하고 복합적인 게 섞였겠지만 저에게 영향을 준 소설들이 있을 거고 어떤 영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영상 중에는 그냥 옛날에 KBS에서 다큐 3일이라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뭐 성수동의 젊은이들인가? 그 당시 10년 전쯤이었는데, 그런 영상에 보면 그냥 한 진짜 2명, 3명, 5명에서 일하는 스타트업들을 조명하는 거였어요. 3일 동안 쫓아다니면서. 근데 그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다고 느껴졌고, 자기 일을 해나가는 그들의 모습이 그냥 그런 모습에도 감명을 받기도 했고, 뭐 그 당시에 스티브 잡스나 이런 영상들 있잖아요. 스탠포드 연설, 그런 것에서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나 뭐 커넥팅 더 다츠 뭐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도 분명 영향을 미쳤고, 네, 소설책 뭐 그리스인 조르바 뭐 그런 책에서 엄청,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에서 그 조르바라는 할아버지가 내뱉는 말들,
뭔가 머리로 하지 말고 몸으로 느끼고 살아야 된다라는 걸 소설로서 풀어서 저는 말해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소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굳이 꼽자면. 그리고 저는 그 학교를 그만두는 선택이 제 삶에 있어서 제일 처음 큰 결정이었거든요. 3학년 2학기 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결정 내렸던 하나의 판단 그거는 그거였어요. 내가 그때 27살 그쯤이었을 것 같은데 26살 내가 이렇게 학교를 그만두는 선택을 하고 가장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학교를 그만두고 진짜 우리 고모나 고모부들이 말한 것처럼 네 인생 망한다라고 하면 그냥 35살 때 그냥 그냥 프랜차이즈였던 가게들, 저는 옥구닥이라는 가게에서 엄청 오래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매니저로도 일하고 점장으로도 있었고 그냥 거기서 그런 류의 일들을 성실하게 해서 해도 충분히 수익적으로도 막 좋지도 않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내가 성실하게만 하면 막 저는 그리고 그런 옥구닥에서 제가 마음을 다해서 일할 때도 엄청 즐겁게 일했던 기억이거든요. 제가 장림시장이라는 곳에서 일했는데 그 옥구닥이라는 곳이 장림시장이었는데 장림시장에서 최고의 식당으로 만들겠다 그런 마음으로 막 주방 이모랑 막 이런 아이디어 제안하고 손님들 대할 때 이런 것들이 저는 꽤나 썩 재밌었거든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근데 내가 만약에 27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한 8년 정도를 막 하다가 35살 때 진짜 망했어요, 이 선택이. 그러면 그냥 최악의 수는 그냥 고졸인 상태고 그냥 옥구닥에서 매니저나 점장으로 일하는 거예요.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그냥 성실하고. 그러니까 보자, 35살에 고졸에 그냥 거기서 해서 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그냥 주 5일 6일을 바짝 크게 일하면서 그냥 그 가게를 맡아서 일하는 삶도 그 8년이라는 9년이라는 시간을 진짜 자유롭게 많은 것들을 해보고 돌아가도 뭐 그렇게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러지 않을까? 최악의 수치고는 상당히 좋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래다 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거가 엄청 그 당시 제가 학교를 그만두는 결정을 딱 내리고 학교를 떠나기 전에 막 그런 것들을 제가 적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노트에. 되게 그러네요. 뭔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그런 삶에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좀 중요하겠다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애초에 제가 그런 것들을, 그런 삶을 엄청 수치스러워하거나 그쵸. 너무 쪽팔린 삶이고 실패한 삶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애초에 그 거래 자체가 불균형하니까 제가 애초에 거래를 안 했을 건데 저한테는 엄청 그만하면 엄청 좋은 조건이다. 그 다음 내가 8년 9년 동안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그게 성공이라는 게 외적인 성공도 있겠지만 이미 많은 것들을 뭔가 그 어둠의 영역을 걸어가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나 느끼게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경험치들을 안고 그런 가게의 점장이나 매니저로 있는 거. 만약에 그런 경험도 전혀 없이 그냥 바로 점장이나 매니저로 일하는 거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많은 경험들이나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하는 거는 그럼 수익적으로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궁금한 점이 약간 거기서 좀 만족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약간 성향적인 부분이 좀 클까요? 아니면 그것도 어떻게 사람마다 조금은 노력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마음일까요? 저는 제 성향도 분명 한몫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막 돈 쓰는 곳이 따로 없어요. 지출이나 이런 게 적은데 막 옷도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사주신 옷들을 쭉 입기도 하고 1년에 옷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정도 사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딱히 그렇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챙겨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비교적 자유로운 것 같아요. 뭔가 예를 들어서 제가 나이가 30대 정도 됐는데 차도 하나 있어야 되고 이 정도 적금은 넣어야 되고 시계도 이 정도는 사야 되고 그런 게 중요한 성향이었으면 제가 지금까지 코나토스 1호점을 하면서도 너무 짜치죠.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거기서 스스로 목을 조여올 거고. 근데 그런 성향이 아닌데 그런 성향이 아님에도 그런 걸 기를 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뭔가 제가 자존감이 높은지 안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낮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뾰족하게 문장으로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중심? 뭔가 그 중심되는 어떤 것, 삶에 있어서 내가 명품을 두르고 좋은 차를 가지고 다니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그거에 준하게 더 중요한 것들이 있고 막 그런 생각들이 제가 돈이나 그런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크게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길러졌냐라고 하면 어떻게 길러졌지? 그냥 살아오다 보니까 그냥 의미 없음을 느끼지 않나요? 저는 그냥 백화점 명품관이나 그런 곳에서 막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많고 모르겠어요. 제가 돈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돈이 많다고 그런 것들을 많이 지녔다고 해서 행복한 게 결코 아님을 책이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로 저는 확신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저의 제일 가장 영향을 제일 처음으로 준 책인데 저는 그 책을 보고 엄청난 위로를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한국 사회에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가진 이런 성향들이나 생각들이 한국에서는 용인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민을 가야겠구나. 왜냐면 내가 살아가고 싶은 방향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았어요.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다 그냥 회사원에 대기업 연봉 막 이런 이야기만 하고 제가 이상한 그 너머의 이야기를 하면 좀 철 좀 들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쪽에 그런 반응들이 계속 다 돌아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못 살겠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뭔가 그 즈음에 데미안이라는 책을 만나고 또 그 즈음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누나들 그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한두를 알게 돼요. 제가 계속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그런 식의 말들을 뱉고 그런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연결돼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결혼을 했어? 집이 있어? 이런 뭔가 희망이 보이는 거죠. 뭔가 그런 것들도 저에게 확신을 줬고 데미안이라는 책 100여 년 전에 쓰인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내가 계속 품고 있는 그런 뭔가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걸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100여 년 전에 헤르만 헤세가 했는데 이게 여전히 베스트셀러고 사람들에게 어떤 울림을 계속 준다?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확신? 그렇게 하다가 저도 지금 코나투스라는 걸 하면서도 여전히 암흑 속이고 앞으로도 암흑 속을 갈 건데 이게 1년 전, 2년 전, 4년 전과 확실히 달라진 거는 제가 아까 그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제가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친구들을 만난다니까 연결돼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생겨서 저에게 확신을 심어준다고 했잖아요. 코나투스라는 공간도 저에게 그런 공간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그 너머의 이야기를 나눕시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자. 내가 언제 슬프고 행복하고 어젯밤에 잠들 때는 어떤 감정이었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고 믿는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이 공간을 통해서 전하고 그런 메시지에 상응하는 모임들을 계속 열다 보니까 그거에 공명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면서 그 사람들 자체가 저에게 확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런 게 1년 전, 2년 전, 4년 전하고는 지금의 확신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네. 네. 그런 식으로 그 성향이 길러졌다. 그렇게 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네요. 뭔가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이 이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들과 연결이 되고 축적된 게 네. 지금의 재웅님의 그 깊은 내공의 네. 근본으로 느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더욱 해야 돼요. 그런 말을 뱉어야 되고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어요. 제가 23살, 25살 때 한국에서는 내가 못 사는 거구나 했는데 생각보다 한국에서 저 같은 생각에 공감하면서도 그걸 일에 녹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색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멋지게 일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를 점점 확인하게 되면서 그 어둠의 영역이 맵이 밝혀져 가지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붕 뜬 소리를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철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쩌면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겠구나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이걸 계속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게 돈이 되나? 왜냐면 주변에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중소기업, 대기업 다니니까 그게 무조건 길인 줄만 아는 거죠. 그러네요. 뭔가 되게 중요한 화두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또 포인트가 그 균형점인 것 같아요. 뭔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으로 보장이 되고 또 말씀하신 나로서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말씀해주신 방법이 그런 생각들을 표출하고 말로 하고 정말 그것들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되게 많은 분들을 지금까지 만나오셨을 것 같은데 요즘 같은 뭔가 현대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작년 2월에 뭔가 코나투스 1호점을 저기 공사하게 되면서 그보다 전에 읽었던 책이 그냥 하지 말라라는 송길령 작가의 책이었는데 그 책에서도 결국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계속 좋아하는 걸 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계속 기록하라고 해요. 근데 기록이 노트의 기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는 매체의 기록을 하라고 해요. 유튜브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인스타가 됐든 트위터가 됐든 거기에 너가 하고자 하는 걸 계속 기록하래요.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들이나 보람이나 어려움이나 뭐가 됐든 그거를 계속 꾸준하게 기록하면 그걸 외치다 보면 그거에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 그거를 스크랩해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걸 꾸준하게 하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코나투스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글이 아니라 실제로 부산에서 그런 공간을 꾸준하게 하면 사람들이 붙게 된다는 건 몸으로 이미 알고 있어서 저는 의심이 없었어요.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걸 똑같이 하면 되겠지 라고 해서 제가 했던 거는 코나투스라는 이런 공간, 제가 아까 말했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먹고 사는 문제 그 너머의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라는 그 메시지를 토대로 한 그 아래 하위 모임들을 문토나 프립이나 남의 집이나 뭐 솜씨당 이런 플랫폼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꾸준하게 계속 올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플랫폼을 이용자들이 빛이 없는 밤? 코나투스?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공간이 여기 있는지 상상도 못했어요 하면서 제가 그런 모임을 꾸준하게 여니까 그 송길령 말대로라면 꾸준하게 기록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기가 왔다가 너무 좋아서 회사 동료한테 야 이런 공간이 있더라 가봐 이런 것들이 되고 또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1호점 공사하면서 이 공간을 만든 이유와 그런 마음들을 나레이션으로 깐 5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제가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됐는데 조회수가 3,000이 넘거든요. 근데 그런 그 3,000명 중에 저는 꽤나 이 공간에 온 사람들의 비율이 꽤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기록되고 퍼져나가는 것들, 결국 자기 메시지를 기록하고 계속 외치는 거,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이런 걸 담아서 제가 올리게 되는 것도, 이것도 훗날 누군가가 보고 와, 코나투스라는 공간이 뭘까 하면서 결국 음식점도 입소문으로 결국 그 단골들이 10명인 단골집이 20명의 단골이 생기고 30명의 단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록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꾸준하게 뭔가 외치고 주변에 알려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셀프 브랜딩, 자신을 브랜딩하라가 뭐 굳이 그런 말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약간 현대 시대에서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계속 알리고 네, 표출하고 네, 그걸 하는 이유가 네, 또 어떤 아까 이전에 말씀하신 그런 연결들을 점점 더 크게 만들고 그런 집단을 또 형성하게 되는 맞아요. 거기까지 이어지는 좀 이야기들일까요? 네, 맞아요. 예전 시대에는 송길령 작가도 영상에서 하는 말이지만 예전 시대에는 자격증이나 어떤 그 사람의 연혁 뭔가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요즘은 그냥 내가 얼마나 좋아하고 진정성 있고 성실하게 그걸 해왔는지 자체가 애초에 힘이 되잖아요. 내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고양이를 막 10마리 키우는 거를 인스타에나 유튜브나 그걸로 보면 막 저가 아는 강아지 유튜버 중에 뭐 팔코기네 해서 8마리 웰시코기 키우는 그런 유튜브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거기 영상에 그 키우는 거나 훈련하는 영상이나 이런 거 자체가 그 사람이 뭐 강아지 자격증이 있어서 어디에서 광고를 받고 강아지 자격증이 있어서 구독자가 50만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확 공감이 되는 게 뭔가 나 자신을 표현하고 기록함으로 인해서 어떤 나의 내러티브나 네. 이야기들을 네, 보여주는 게 네, 사실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그런 말이 좀 떠오르는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 맞아요. 라는 말이 있잖아요. 봉준호 감독님께서 시상식에서 해주신 말인데 네, 그런 점에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나 자신을 계속 표출하고 네, 나 자신을 계속 기록하고 네, 거기서 따라오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고 집단을 이루는 것, 네, 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네, 현대 사회에서 좀 자아 실현을 하는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맞아요. 저같이 이런 코나투스나 커뮤니티 분야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나 어떤 게 있으면 분명 그런 것들을 브런치나 블로그에 써보면 분명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걸 어떤 사업이라고는 모르겠지만 뭘로 연결시켜서 하는 선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좇으면서 배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네. 그렇다고 저는 감히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약간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그렇게 표출하는 게 뭔가 내 안에 딱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대화하는 것도 말을 하면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표출하는 것 자체가 좀 나를 만드는 맞아요. 일 중에 하나겠다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코나투스에서도 대화로 한 2-3시간 모임을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일단 뭐 제가 외국 사람들하고는 크게 깊이 대화를 안 해봤지만 아무튼 제가 대부분 만난 한국 사람들은 정리가 돼야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완벽하게 알아야 정리가 돼야 말하는 성향이 있는데 저는 코나투스의 대화 모임이 엄청 큰 의의를 가지는 이유는 좀 정리되지 않고 모호하더라도 한번 뱉어볼 수 있는 거. 근데 그 뱉는 게 우리가 뭐 상대방을 주장하고 설득하는 맥락에서 뱉는 게 아니잖아요.
좀 어렴풋하게나마 좀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쪽으로 좀 마음이 조금 기우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뱉어보면 자기도 그 말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와서 좀 더 뭔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냥 그런 생각을 가슴으로만 계속 머금고 있는 사람이랑 그걸 수줍게나마 혹은 뭔가 막 혼란스러운 마음이지만 한번 뱉어보게 되면 그 뱉은 말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복잡한 것들을 정리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나에게 진실인지 사실인지 멋져 보이려고 한 말인지 진짜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말인지는 뱉어보면서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약간 준비를 하고 딱 완벽할 때 말을 하려고 하면은 네, 약간 이성적으로 네, 되게 어떤 논리적인 정보나 지식들을 끼워 맞춰서 예쁘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애매하고 아직은 딱 정리가 안 되는데 당장 이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그 말씀하신 정말 내 안의 것을 꺼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네, 정말 큰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잖아요. 그 다음 또 듣는 사람 중에 엄청 좋은 질문을 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게 진짜 그런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재료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코나투스의 대화로 조금 연결을 짓고 싶은데요. 우선은 지금 이런 작금의 시대에 코나투스에는 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제 인간 송지용에게 묻고 싶습니다. 코나투스, 사실 저는 여기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얽혀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이 코나투스를 엄청 객관적으로 보기는 사실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간혹 그런 생각은 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코나투스라는 공간을 통해서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엄청 약간 위로를 받아가는 걸 그냥 느끼거든요. 실제로 그런 말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공간에 선뜻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써서 참여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이 공간이 정말 힘이 있구나, 참 위로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랄까, 나에게는 그런 공간이 없네. 나는 이 공간을 운영하고 그런 실리적인 것들을 결국 해결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 공간을 온전히 못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참 여기 공간에 참여자로 오시는 분들이 부럽기도 하고, 그냥 돈만 어느 정도만 내고 그냥 참여하거나 공간이 용료만 하면 이 공간에 있는 문화를 토대로 대화를 나누는 게 허용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좋다. 나는 근데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나에게 코나투스는 없다. 여러분들의 코나투스가 나에게는 없다라는 슬픔이 있는 것 같아서, 송재웅으로서 코나투스의 족장이나 여기 관계자가 아니라 송재웅으로서의 코나투스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의도한 이 공간은 그런 위로가 되고 경청당할 수 있고 경청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가족들하고 있으면서 엄청 대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가치관도 다르고 대화하는 방법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결국에 대화가 잘 됐다라는 거는 뭔가 마음과 마음이 잘 만났다인 것 같은데, 그 대화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근데 진짜 형식만 취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가족들이랑 있을 때. 그런 의미에서 코나투스에는 형식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과 마음이 교류할 수 있는 곳. 근데 그 교류하는 과정에서 뭔가 내가 바깥에서 그런 형식만 취하는 곳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부분의 대화를 하고, 그런 대화를 엄청 서스럼 없이
엄청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과정에서 엄청 해소감을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사람으로서 네. 네. 정말 그렇네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성재형을 위한 코나투스는 없다라는 부분이 네. 조금 슬프게도 들리는데 맞아요. 어떠세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참 딜레마긴 해요. 제가 이런 커뮤니티 공간을 6년 동안 운영하면서 항상 겪게 되는 문제예요. 그 공간이 가진 슬로건은 나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먹고 사는 문제 그 너머의 이야기라고 했으면서 난 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분투하고 있고 항상 이렇게 인상 쓰게 되고 막 그게 6년간의 딜레마인데 그 보내주신 그 송길령 작가와 충코의 철학 거기 대화에서도 충코라는 사람이 송길령 작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현대 사회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한가로워져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송길령 작가가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가로워지려면 또 이어서 적게 써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 한가로워진다는 경우는 결국 뭔가 그 뭐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인컴이 적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결국 그 많이 쓴 걸 채우기 위해서 한가롭지 못하게 되는 거고. 뭔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6년 동안 저에게 코나투스가 없었다. 이런 내 공간의 메시지를 나는 누리지 못했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제가 한가로워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제 씀씀이가 작아지면 될 것 같고 여기 자주 오시는 단골분들이 모르겠어요. 이 이해관계를 떨쳐낼 수가 있나? 저도 왜냐면 한 명의 인간으로서 두렵고 무섭잖아요. 이 코나투스를 선택해서 이런 일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그 주변에 제 일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표한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거봐 너 그럴 줄 알았다. 이상한 일 하더니 나이만 먹고 결국 망해가지고 다시 회사에 취직하는 것 막 이런 말들을 두는 게 두려우니까 한가롭기가 진짜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근데 저는 오늘이 조금 코나투스 송재웅님의 코나투스의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또 나중에 더 해보도록 하고 네. 또 아까 말씀을 하실 때 그 대화의 힘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나 자신을 찾고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데에는 정말 많은 도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은 예술로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 연기를 취미로 하실 수도 있고 스포츠나 어떤 그런 활동이 아니라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코나투스에서는 이 대화라는 도구를 좀 채택하신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뭔가 제가 대화를 그냥 즐기고 잘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스스로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화라는 형식을 이용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일단 이 대화를 잘 끌어내고 상대방 모임을 8명에서 진행하더라도 엄청 편안한 분위기에서 뭔가 코나투스에서는 또 대화 안에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자기 개방이라는 그 키워드가 핵심 키워드인데 결국 그 마음과 마음이 교류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방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자기 개방이 일어나는 요소에서는 뭔가 그 모임장이 가진 진정성과 편안함과 그런 것들을 처음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미
잘 하고 있었고 이미 부산에서부터 그런 모임류를 했으니까 이미 그런 거에서는 제가 경력직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 그 경력직이 되기 이전에 애초에 그냥 그런 대화에서 스스로 엄청 성장하고 재밌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라는 걸 뭔가 나로 살아가는 힘 코나투스에서 첫 번째 단추로 집어넣을 때 대화라는 걸 왜냐하면 내가 바로 쓸 수 있는 도구니까 내가 잘 쓰는 도구고 그렇게 도구로 했는데 결국에는 코나투스가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가 들어갈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술의 영역이든 어떤 활동의 영역이든 어떤 뭐든지 다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지 제가 못 쓰는 도구지만 제가 그런 분들을 여기 자주 오시는 분들 중에도 엄청 뭔가 제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진 분들에게 뭔가 같이 협업이든 부탁이든 해서 이 공간에 빛깔을 좀 입혀달라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제가 잘하고 제가 좋아했던 것들이 대화였기 때문에 그걸 제가 손쉽게 채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말씀해주신 그 다른 분들이 이제 색깔을 입히는 코나투스도 좀 너무 기대되네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사실 이제 재용님께는 대화였지만 네. 저희 어떤 코나투스의 다른 분들은 대화도 있지만 좀 다른 영역이 더 나에게 잘 맞는 도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나를 찾는 때, 맞아요. 나를 만드는 때. 네. 좀 그런 데 있어서 그 도구들이 나한테 좀 잘 맞는다. 이런 건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아까 제일 저희가 첫 번째로 말했던 것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잘 맞는 거 이게 상상만으로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막상 해보면 그게 그리고 하루 이틀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저희가 좋아하는 일 잘 맞는 걸 말하는 거는 그걸 좀 깊고 오래 해서 뭔가 그걸 내 삶에 좀 큰 비중으로 하고 싶다라는 의미인데 그런 의미라면 결국 저는 30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300일, 900일, 1200일 이렇게 이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안 해보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코나투스 같은 공간에서 뭔가 저는 대화로 풀고 뭐 남규님 같은 경우는 돈이라는 걸로 막 하고 뭔가 유리님은 연극, 누구는 음악 이런 것들로 진짜 다양한 모임들이 막 열려가지고 그냥 막 골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런 구조가 정말 잘 돼 있으면 진짜 저는 이제 부자가 되겠죠. 이게 맞나요? 그냥 나라도 등록하고 싶다. 그러네요. 너무 끌리는데요. 네. 그런 나를 찾을 수 있는 네. 경험의 장이 될 수 있는 게 약간 코나투스의 미래상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뭔가 하나를 좀 더 말씀 덧붙이자면 나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것도 저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권도균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이라는 책에서 보면 그 권도균이라는 사람이 뭔가 자기가 이제 스타트업 이제 젊은이들을 투자하는데 투자할 때 그 투자자를 뽑는 기준 중에 하나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빠삭하게 알고 두루 알고 다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대요. 권도균이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뭐가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그런 유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제 멋대로 이해한 거예요. 실제로 읽어보면 다른 내용일 수 있겠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내가 진짜 이거는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던 경험 아니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통하는 경험 뭔가 이런 뭐랄까 변칙성과 그런 것들에 열려있는 대표들 그런 대표들이 훨씬 더 뭔가 실제로 행동으로 해나가면서 뭐에 부딪혔을 때 거기서 바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스타트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 예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 똑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도 A팀은 성공하고 B팀은 실패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술력만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은 구성 완전 같은 능력치의 팀이더라도 뭔가 다른 변수가 있으면 어떤 팀은 성공하고 어떤 팀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해보면서 깎아 나가고 수정해 나가고 그런 능력, 그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뱀처럼 막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진짜 그 회사가 클 수 있는 자기가 투자하는 중요 포인트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저는 막 쫙 다 보이고 아이디어 팍 넘친다고 하는 거 무의미하다. 너무 많은 변칙이 있고 생각하는 게 뒤집어지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에 유연하게 처신할 수 있는 마인드나 경험을 가진 대표한테 자기는 투자한다라고. 자기가 굳게 믿던 것들이 무너졌는데 그런 경험 막 그런 이야기를 저는 책에서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결국 해봐야 된다. 절대적인 답은 없다. 하면서 깎아 나가는 능력이다. 그런 것처럼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그런 것처럼 나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도 결국 해봐야 되는 거죠. 뭔가 내가 진짜 맞다고 생각했는데 난 이거 진짜 나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나이도 먹고 뭐 결혼이라는 것도 하고 상황이 바뀌면서 그게 달라질 수도 있고 막 이런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데 엄청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성공의 공식, 절대적인 나를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은 애초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권도균의 스타트업 그 경영서를 굳이 비유해서 가지고 오면 저에게는 맞는 방식이지만 에코님의 상황에서는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나에게는 아니었지만 에코님에게는 맞는 나로 찾아가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그러네요. 뭔가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결국에는 뭔가 저라는 사람의 방식을 그냥 참고하고 좀 땡기네 좀 뭔가 설득이 가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기록해 보시면서 해보셔야 돼요. 그 기록 중에는 해봤더니 완전 저 사람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거짓말인 것 같냐면 나는 좀 이런 것들을 느꼈고 이런 체화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결국 뭘 좀 알게 되는 깨달음의 영역이 아닐까요? 지식이 아니라. 그러네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직접 경험하고 그것들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우고 내 모양으로 다시 한번 형태를 변환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네. 부딪혀도 네. 피해가든 넘어가든 나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 네. 그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코나투스는 어떻게 해서 현재까지 그런 것들을 겪어왔나요? 일단 무식하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모임을 제가 지난 1년 동안 400번이 넘는 소셜링을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에코님도 왔고 여기 코나투스 구조원들이 이제 130명, 40명 정도가 됐고 그 다음 누적으로 오신 분들도 계속 늘어난 걸 거고 저도 이런 걸 해보면서 최근에 한 3주 전에 뭔가 엄청 매너리즘 같은 것도 겪어보게 되고 제가 이런 대화라는 도구가 너무 즐겁고 내가 잘해서 이 일을 계속 했는데 이제 1년 반 정도를 하니까 나에게 이제 별로 효용이 없는 거예요. 예전만큼. 물론 재미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재미있지도 않는 거죠. 여기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겪어나가면서 저도 이제 어머니랑 단둘이서 열흘 동안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제가 가슴속에 품고 있던 화두는 그거였어요. 내가 이제 이 일이 예전만큼 재미있지 않구나 라는 걸 몸으로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1년 10개월 전에 이 공간을 처음 할 때는 그냥 이 코나투스에서 나누는 소셜링에서 나누는 대화들이 내가 좋아서 했다면 내가 좋은 게 1차였고 온 당신네들이 좋은 게 2차적 3차적 효용이었어요. 부가 수입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 1차적 수익이 별로 딱히 저에게 달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게 매너리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예전 방식이 통하지 않네. 이제는 내가 이걸 지속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모임 들어가는 게 이제 좀 무서운데 재미보다는 부담감이 너무 커지니까 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런 것들을 다 이 매너리즘이라는 걸 글로나 개념으로는 알잖아요. 그죠. 근데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직접 하면서 직접 느낀 매너리즘은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달 전에 겪었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이제 내가 이 일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겠구나. 옛날에 1차적 효용, 2차적 효용 그런 게 있었다면 이제 그 순서가 뒤바뀌어야 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시각으로 이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일에서 어떤 즐거움과 보람을 찾아 나가야지 내가 엄청 이 일을 건강하게 지속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러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의 과정들을 근래 한 달 동안 계속 품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 역시도 코나투스 모임에서 서스럼 없이 말을 했죠. 참여자들한테. 이제는 모임이 재밌지가 않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숨기지 않고. 근데 그래서 뭐 그만두겠다 이런 거라기보다 막 그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저도 요즘에 그냥 어둠 속에서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상상 속에서 하고 있진 않다. 그게 저는 또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머리로만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 저는 코나투스 안에서 이걸 해결해내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온 참여자들한테 에코님에게 말하면서 막 그런 것들을 더듬어 나가보면서 막 그런 거에서 뭔가 좀 잡히는 게 있다 싶으면 그런 것들을 뭔가 이 공간과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토대로 내가 그런 새로운 시선에서 모임을 만들어 보면서 와 이런 건 처음 느껴보는 만족감이네 뭐 이런 걸 알게 되는 순간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원래는 내가 좋아서 모임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상관없어요. 내가 좀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좋은 모임들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게 됐는데 그걸 한번 해서 이렇게 이번 연도는 한번 해볼까 해요. 근데 해봤더니 또 다른 느낌의 보람이 막 차오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길을 잃었고 못 찾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를 종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해봐야 안다. 아무리 머리로 해봤자 안 난다.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쭉 지금까지 과거부터 네. 지금 그 챕터가 변한 지금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쭉 말씀해 주시니까 느낌이 좀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냐? 앞으로 그걸 걸어 나갈 것들을 생각하면 아주 긴 레이스가 될 것 같구나. 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진짜 지난한 과정들이 또 앞을 기다리고 있겠구나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결국에는 힘을 빼야 되는구나.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한가로워지고 즐거워야겠구나. 지난할 거니까 꾸준하게 그걸 해나가려면 내가 바로 서야 되고 좀 건강해야 되고 그러려면 좀 힘을 뺄 필요도 있겠구나. 내가 아까 모임 이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엄청 긴장감 속에 텐션 아래 있다라고 했는데 그 텐션이 너무 과해버리면 그 지난한 과정일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그 지난함을
내가 그 텐션에 진짜 의개져 버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과거에서 현재로 이제 챕터 이야기를 했으니 미래의 챕터도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상적으로 느껴지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방향성들도 좀 있으실까요? 아까 대화에서도 조금 나온 것처럼 진짜 제가 첫 번째 도구로 대화라는 걸 선택한 것처럼 그 도구들은 정말 저는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기획력일 수도 있고 뭔가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몸 쓰는 걸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뭐 F45 막 이런 것처럼 커뮤니티 운동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크로스핏처럼 맨몸으로 하는 서로 막 단체로 하는 그런 커뮤니티 운동 뭔가 좀 그런 것들이 저는 좀 구미가 당기네요. 제가 즐거울 것 같아서 이렇게 여기서 대화 나누고 마음으로 교류하는 사람들끼리 몸으로도 교류하는 거죠. 서로 같이 땀 내고 막 운동하고 그다음 끝나고 막 대화도 나누고 막 그런 것들도 참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또 제가 기대하는 코나투스의 모습은 사실 지금도 너무 꿈 같은 순간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두 번째 공간도 있고 이 공간을 좋아하시는 100여 명의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같이 일하시는 성섭님이나 추랭이 곁을 함께 있어준다라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닌데 그것도 이미 꿈이고 기적인데 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 다음 미래가 뭘까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최근에 부산에 내려갔을 때 아는 형이 넌 목표가 뭐냐라고 하길래 없는데요? 이랬거든요. 그냥 뭐 딱히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펼쳐지는 대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하니까 좀 형님이 별로 재미없어 한 것 같아요. 에이 남자가 좀 목표도 있고 좀 막 이래야지. 좀 지금도 버거워서요.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앞으로의 코나투스 그냥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냥 진짜 다채로웠으면 좋겠어요. 대화라는 도구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운동이라는 도구, 돈이라는 도구, 어떤 도구들이 뭔가 잘 펼쳐져 있어서 그런 것들이 월간 일정을 쫙 보면 와 이번 주 라인업 장난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정규 모임 단위로 하면 관리할 때는 엄청 편하겠죠. 한 달에 한 번씩 몇째 주 무슨 요일은 이거 다 박혀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런 서비스들 정규 모임들이 다채로워지고 조직적으로 되고 그리고 그냥 이런 일상적으로 모이는 대화들이나 일회성 소셜링들도 여전히 남는 공간에 계속 들어가 있고 그 취사 선택에서 사람들이 어우러지고 지금처럼 MT도 갔다 오고 이제 아마 지금 이 영상 이후로는 제가 코나투스에 오시는 분들을 이제 기억을 잘 못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그 뇌 용량이 초과돼가지고 뭐 그게 제가 보는 미래입니다. 약간 그런 모습에 재용님은 코나투스로서 아니라 재용님에겐 좀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이게 저도 해결해야 될 숙제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지속한다는 면에서 좋아하는 일과 지속하는 일은 전혀 다른 거라서
그런 면에서 저도 해결해야 되는 과정이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하는 일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 할 분들도 해결해야 될 같은 과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결국 지속하는 거는 6년이면 거의 2000일 가까운 시간을 그냥 이런 공간을 운영하면서 제가 내세운 슬로건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저는 아까 제가 말한 미래들이 펼쳐지면 그냥 이 공간의 코나투스의 주인장으로는 너무 뿌듯하지만, 한 인간인 송재용으로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와, 그런 것들을 해내려면 얼마나 많은 품이 들까? 내가 얼마나 일을 해야 될까? 좀 이런 생각이 지금은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는 엄청 일머리도 좋고 수완이 좋은 사람들은 누구한테 부탁하고 이런 사람들 뽑고 해서 하면 되지 라고 뭐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저에게는 그게 그렇게 쉽게는 다가오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말로 하는 거랑 실제로 하는 거는 다를 뿐더러, 아마 지금 시대에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저는 몇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배들도 잘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는 좀 부담이나 그런 걸로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한 명의 송재용으로서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뭔가 그런 걸 하면서 현실적인 돈 문제도 해결하면서 지낸다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꾸준하게 일정한 봉급이 계속 나오면서 그 일만 하라고 하면 좀 해볼 것 같은데, 일정한 그 돈을 만들면서 뭐 저로 따지면 계속 소셜링을 일단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계속 유지한 채로 아까 말한 그 미래로 다가가기 위한 판을 뭔가 생각하고 실제로 해야 되는 게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뭔가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뭔가 인간 송재웅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 코나투스를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좀 마음 와닿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과정 중에 있으니까 또 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재웅님이 느끼는 게 또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코나투스를 정말 사랑하는 부족원 중 한 명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은, 말씀하신 재용님의 방식으로 이렇게까지 코나투스를 만들어 오신 그 과정에서 저희는 매력을 느끼고, 그 과정에 이끌려서 이 코나투스에 여전히 머무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품이 들어도 여전히 저희는 이 코나투스가 있기를 바라고, 저도 저희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어떤 그 품을 저희에게 조금 나눠줄 수 있다면, 다 같이 들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부족원 분들께도 많이 나눠주시고, 부족원 분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코나투스라는 공간이 너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 한 50살, 60살, 70살까지 돼도, 근데 여기 계단은 좀 그렇지만 이제 그때는 1층으로 진출하는 거지. 그쵸. 엘리베이터 있는 공간. 그쵸. 어쨌든 이 코나투스라는 그 문화 자체는 정말 저는 평생
제 삶 속에 녹아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저희한테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흐름이 어떤 개인의 나다움에 관해서, 그리고 개인의 나다움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현대 사회나 이런 곳에서의 어떤 흐름적인 부분도 짚어봤던 것 같고, 그 속에서 재용님은 어떻게 살아오셨고 코나투스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앞으로 나아갈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쭉 흘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부분은 좀 인상 깊다, 새로웠다 하는 부분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뭐 사실 그런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은 뭐 늘 제가 생각에 품고 있었던 것들이나 행동으로 옮기고 있던 것들이라서 새로울 게 없었는데, 아까 그 대화에서 뭔가 코나투스를 벗어난 한 인간 송재용으로서의 느낌이 어떠냐라는 그 질문에서 제가 코나투스 주인장으로는 그 코나투스의 미래의 모습이 너무 뿌듯할 것 같고 보람찰 것 같은데, 한 개인인 송재용으로서는 그게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 뭔가 저 역시도 진짜 이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저의 조각들, 저라는 사람의 해상도가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약간 흐릿흐릿하게 나를 좀 알고 있던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내가 양가적인 느낌을 그 역할이라는 것에 따라서 완전 적나라하게 반대로 느끼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직면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그냥 어렴풋하게만 느끼고 있었고 단편적으로만 말하던 거를 이렇게 대비되는 구조로 탁 대화를 통해서 직면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인상 깊은 것 같아요. 혼자서는 그런 이렇게 대비되면서 생각은 이렇게 안 해봤는데, 오늘 대화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있구나, 나의 앞면과 뒷면에 대한 그런 그게 딱 앞면과 뒷면이 3D로 탁 보이는 느낌이랄까. 단편으로는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걸 한눈에 통섭해보는 시간, 그런 느낌에서 좀 기억에 남는다. 뭔가 그만큼 마음에 있고 화두로 가지고 계신,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것들을 진심으로 이렇게 많이 꺼낼수록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런 것들을 꺼내시는 것들을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대화라는 것도 자기가 얼마만큼 꺼내느냐, 앞서 표현하신 자기 개방을 얼마만큼 꾸며내지 않고 하느냐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이제 코나투스를 처음 오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코나투스식 대화는 이런 거다.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좋은 예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진솔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그 진솔함 속에서 들려주신 그 이야기들, 항상 무언가를 하고 행동으로 옮기시고 거기서 나를 표출하시고 표현하고 또 다른 연결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꾸준히 계속 해왔던 인간 송재용에게
참 멋있다. 나도 해보고 싶다. 해야겠다. 라는 정말 큰 영감을 저도 얻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되게 진솔한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다음에도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뭔가 젊은 날의 한 조각일 텐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24년 11월일 텐데 그때 이 단상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음성으로 남길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자리였고 저도 저를 만날 수 있는 나를 만나는 시간이 덕분에 돼서 이런 요청 주시고 시간 내주셔서 저 역시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뭐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언제가 됐든 또 이런 시간은 너무 환영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번에 좋은 코나투스적인 대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나투스의 송재웅이었고요. 아니다, 오늘은 그냥 송재웅으로서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 옆에 계신 분은 저는 코나투스에서 에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나면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좋아요, 댓글, 좋아요, 구독, 그 다음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면 제가 다 읽거든요. 남겨주시면 너무 고맙고요. 오늘 와주셔서 끝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이런 대화를 하고 싶은 분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흔쾌히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듣고 나눠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